공실 문제는 미국도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도시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탄력적인 용도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경동하우징 양승원 대표입니다. 요즘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무려 20%에 육박한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건물 용도 전환을 활발히 유도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가 공실 문제의 장기화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그런 용도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가 뉴욕 금융지구의 펄하우스입니다. 한때는 오피스 빌딩이었지만 지금은 스파, 실내 골프장, 스카이바 같은 여가시설이 들어선 고급 주거 공간으로 바뀐 거죠. 실제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사무실 수요는 크게 줄었고, 반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피스를 주거 공간으로 바꾼다는 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용도가 바뀌면 충족해야 하는 구조 요건들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공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면서 더 많은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단순히 사무실 공실 문제가 해결되고 주거 공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절감, 도시 재생 효과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은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화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 위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브라인 상가 수요가 뚝 떨어졌어요. 결국 상가 매입 및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를 했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공실 상태만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상승한 수치고요. 상가 임대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신도시 상업용지마저 공실 위기에 직면하면서 상업시설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탄력적인 용도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전국 상가 업무시설의 공실 현황 및 증가 속도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기축 건축물의 주거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까지 주요 내용으로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나 전문가 토론회를 열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업지역 내 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땅값도 비싸고 상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가 더 많이 적용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가 비율 의무 조건인데요.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상가 공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죠. 이를 도시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 상가 비율 규제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어렵죠. 근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상가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공실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건물주는 차라리 주거 위주로 짓는 게 낫겠다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원래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을 상가로 확보해야 했던 규정을 2019년에 20%로 완화했고 2025년에 상반기에는 1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상업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주거 용도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 모두 시장 수요에 맞는 도시 재구성을 위해 규제를 재검토하고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공실 문제는 미국도 한국도 피할 수 없는 도시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미국은 규제와 구조를 바꾸며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를 자산으로 바꾸는 일,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경동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동하우징이었습니다.